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서포트하는 차원TV 이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와 치아 교정, 그리고 치아 교정과 임플란트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임플란트와 치아 교정 중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순서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치아 교정 먼저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치아 교정은 치아를 말 그대로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전후, 좌우, 전방위로 움직이면서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교합을 맞추는 과정인데, 교정 의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치아를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으면 없을수록 교정이 잘 됩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굉장히 큰 방해 요소죠. 한마디로 우리 인테리어를 하는데, 인테리어 하기 전에 가구를 먼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막 도배하고 장판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임플란트는 뼈에 유착이 돼서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다른 치아들이 움직이는데 영향을 많이 주고 적극적인 치아의 움직임을 계획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앞니에 임플란트가 이렇게 있다면 뻗쳐있는 앞니를 각도를 죽이고 좀 세련된 이미지로 교정을 하고 싶어도 다른 치아에 뻗친 것들을 교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뻗쳐있는 임플란트 각도가 정해진 상황이라면 다른 치아들은 각도가 이렇게 개선이 되는데 뻗쳐있는 임플란트 각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다른 치아들까지 개선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예를 들면 돌출입 때문에 치아 앞니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앞니를 적극적으로 후방 이동을 해야 하는데, 임플란트가 없으면 그냥 뒤로 잘 밀어내면 되는데 뒤쪽에 임플란트가 이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앞니들이 뒤쪽으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임플란트 전에 치아 교정을 하셔야 하는 이유, 이게 진짜 별표예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치아 교정 후에 임플란트를 하시면요,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케이스에서 임플란트를 아예 안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플란트 개수를 좀 줄여서 임플란트를 하실 수도 있어요. 치아 교정만으로 임플란트가 있는 공간을 좀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나서 다 메워준다던가 하면서 임플란트 개수를 줄이고 임플란트를 아니면 아예 안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이런 게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아주 베스트. 저도 그래서 이런 교정을 하면 굉장히 뿌듯한데, 이 환자분 보시면 작은 어금니 부위에 유치가 남아있고 어른 작은 어금니는 그 밑에 아예 존재하지가 않아요. 아예 안 났어요. 유치를 쓸 때까지 일단 쓰고 나서 유치 수명이 다 하고 나면 그 부위에는 치아가 없죠. 그래서 유치가 빠지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치아 교정을 하는 김에 유치를 빼고 그리고 난 자리를 뒤쪽에 있는 어금니를 끌어당겨서 임플란트가 없이 공간을 메웠어요. 그리고 뒤에 쓰러져 있던 어금니까지 세워서 교합도 맞춘 케이스예요. 자, 다음 환자분은 현재 교정을 진행 중이신 환자분이에요. 표시한 치아들은 신경치료 후에도 염증이 너무 심해서 치아를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가 꼭 필요합니다. 원래는 4개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하는데 교합도 무척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발치 후에 치아 교정을 먼저 진행을 하면서 뒤에 있는 어금니를 당겨오는 교정 치료 계획으로 해서 임플란트 개수를 4개에서 3개로 줄이고 교합도 예쁘게 형상을 해드리는 교정을 하고 계세요. 또 임플란트 전에 치아 교정을 하는 것의 장점이 임플란트 자리를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 놓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어서 임플란트의 교합이나 안정성 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이 환자분도 처음에는 임플란트로 상담을 받으러 오셨다가 임플란트 심을 자리에 뒤에 어금니들이 다 막 쓰러져 있어가지고 이 상태로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는 상황, 뒤에 어금니들을 쓰러져 있는 것들을 바로 세워야 하는 상황인데 다른 치아들도 교합이 좋지가 않아서 그럴 거면 교정을 한 번에 좀 같이 해보자 라는 시도를 하신 분이죠. 그래서 임플란트 자리도 아주 잘 확보가 돼서 임플란트도 잘 심고 나머지 치아들의 교합도 한 번에 개선하신 케이스예요. 치아 교정으로 교합적인 완성을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안정된 배열과 교합을 바탕으로 임플란트를 심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치아 교정이 다 끝나고 나서 임플란트 심으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건 선생님들마다의 치료 계획이 조금씩 다르고요, 치료하시는 스타일이. 그리고 환자들마다도 또 다른데, 치아 교정이 완전히 다 끝나야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 환자들의 경우에는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임플란트 심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어느 정도 큰 틀의 다른 교합이 완성이 되고 치아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 즉 세부적인 마무리 작업으로만 조금씩 움직여도 된다는 판단이 들면 임플란트 기둥을 먼저 심습니다. 보통 임플란트 기둥을 심고 머리를 올리는데 보통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교정 끝나기 한 3개월에서 5개월쯤 전에 임플란트 자리를 적절하게 만들고 기둥을 심으면 교정이 끝날 때쯤 머리를 이렇게 딱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유지장치도 만들고 하면 아다리가 아주 잘 맞죠? 아다리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임플란트가 이미 심어져 있는데 그럼 교정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치과 의사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그런데 케이스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방법이나 적용하는 어떤 범위들이 다를 뿐인 거죠. 어금니의 이동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앞니 위주의 이동과 배열이 필요하다면 임플란트는 그냥 그대로 두고 뒤쪽에 있는 앞니랑 나머지 어금니들만 이동을 시킵니다. 만약에 어금니까지 막 적극적으로 이동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플란트를 아예 제거를 하고 치아 이동을 완료를 한 다음에 다시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좀 넉넉하게 많이 남아있다는 가정 하에 진행하는 편이에요. 임플란트 주위 뼈가 이미 없는 경우에는 치아가 그 공간으로 이동을 해도 이동한 치아 주위로 잇몸뼈가 잘 생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임플란트 앞뒤로의 공간적인 요소만 조금 달라진다면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앞에 공간 혹은 뒤에 공간 조금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 쪽으로 교정을 하게 되었다면 이 임플란트 뿌리까지 제거할 필요는 없고요. 임플란트 머리만 조금 더 크게 교체하는 방법을 써도 무방합니다. 임플란트와 치아 교정 간의 관계를 생각하실 때는 일단 치아 교정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혹시나 임플란트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치아 교정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닐까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정의사 선생님께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교합이나 어떤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 계획을 맞춤형으로 또 만들어 주실 테니까요. 일단 치과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교정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